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다가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시행 이후 실효성, 규정의 모호성, 기업 부담 가중 등 끊이지 않는 쟁점으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중처법의 강화, 유지, 개정, 폐지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점쳐지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중처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 효과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처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행 중처법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부처 간 기능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걸고 중처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법의 모호성 해소, 과잉 처벌 논란 종식 등을 목표로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만약 안전 의무를 다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법의 큰 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 후보 간 입장차가 선명한 상황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처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안전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며 업계에서는 법 적용상의 혼란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처법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중처법은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의 골격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법 개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로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법 조항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철도 민간 투자 사업 대장 홍대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다른 철도 민재 사업인 GTX-C 노선이 착공의 난항을 겪어 현대건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이르면 오는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전망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0km의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시공은 주관사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대보건설 등이 수행합니다. 당초 상반기 내 실시계획 승인이 점쳐졌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변경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승인 시기가 7월로 늦어졌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분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분기 착공에도 대장 홍대선의 사업 속도는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민재 사업들 가운데 가장 빠른 편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 체결 후 약 1년 3개월 안에 착공에 돌입하게 돼서입니다. 민재 사업 최초로 BTO와 BTL을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형 사업이라는 점이 안정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업 운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BTO, BTL 혼합형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에 운영 수익과 임대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만큼 위험 부담이 낮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입니다. 이 사업의 금융주관사는 1조 9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장 홍대선이 순항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현대건설이 추진 중인 GTX-C 사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입니다. GTX-C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 사이 86.46km를 연결하는 총 사업비 4조 6,084억 원의 규모의 민자철도 사업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6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고 지난 2023년 8월 실시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공사 원가 탓에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기존 수준 공사비로는 적자 시공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실시 협약 체결 후 2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도 착공의 엄대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특례를 GTX-C 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조정 특례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BTO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고려해 불변 가격 기준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실시 협약 체결 전인 BTO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대비 4.4% 이내에 금액을 총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GTX-C는 이미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에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사비 급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특례를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게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의 입장입니다. 사업 주무관청인 국토부도 특례 확대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으로 사업 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획재정부가 이에 부정적이라 GTX-C 사업은 멈춰서 있습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대장 홍대선과 GTX-C 모두 국내 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철도 사업이지만 사업 여건에 따라 상반된 모습이라며 특히 GTX-C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비 조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되며 현대건설이 올해 민자시장을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GTX-C 사업 조정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 등 구조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받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리모델링 융합학회가 개최한 제5차 K포럼에서 신동호 한국 리모델링 융합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후계획 도시재정비 정책은 재건축 중심으로 설계돼 단지별 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주요 기술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과 필로티 구조 적용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정부는 수차례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16년 이후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현재까지도 구체적 기준이 공표되지 않아 수많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주택법 제69조에 따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정성에 대해 두 차례 전문기관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그간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제외해 왔다며 한때 2023년 법제처 해석으로 필로티 구조도 수직 증축형에 포함된다며 기존 사업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 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는 개방감과 세대 출입 동선 확보, 부대 복리 시설 활용 등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 최상층 상부에 증축을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필로티 구조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내려지면서 다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주택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제처 해석 이후 필로티 구조로 인허가를 통과한 사례는 2건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 회장은 리모델링 구조 현황 관련 제도가 검토 기준에 모호성, 규정 미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해석 차이 등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다며 과거 정부 주도로 대규모로 공급된 공동주택이 노후한 지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국정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리모델링은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고령화 사회의 공동체 유지, 도시 기반 시설의 재활용과 같은 다층적 가치가 결합된 주거 정책 수단이라며 단지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공간을 물려주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